예전부터 저를 봐오시지 않은 분들은 저를 잘 모르실 테죠, 당연히. 한번 제어를 소개를 하고 지나가는 그런 시간 좀 가질게요. 2003년도에 첫 작을 판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했고 총 5권으로 아주 대박 쓸쓸하게 혼자 완결을 축하했죠. 그리고 쭉 이렇게 열심히 목숨을 부시하다가 2015년도인가? 종이책 시장이 망하고 웹소설 시장이 태동을 하고 조금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6개월인가 한 7개월 정도 지나고 편당 결제가 시작되고 아마 그때 제가 다른 일을 조금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어린이집 원장님이셔가지고 저는 그 원장직을 물려받으려고 보육교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 말투가 좀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맞습니다. 그 보육교사 말투예요. 어린이 여러분, 새싹반 여러분, 앉아? 이런 거 있죠. 모두 제자리, 이런 거 한단 말이죠, 제가. 그걸 굉장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은 나만 보면 막 울더라고. 우는데 왜 내 바지가랑이를 자꾸 매달리면서 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죠? 그게 또 인지부조화야, 그게. 인지부조화가 또 여기서 나오네. 그죠? 저를 보면서 무서워가지고 울 거면 내 바지가랑이 왜 잡고 있냐고. 그거 놓으면은 자기네가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처럼 꽉 잡고 있어요. 고사리만한 손으로. 그런 애들이 저희 반에 정원이 7명이라면은 5명이 그러고 있었어요. 자기네끼리 한 줄 기차해가지고 하면서 내 바지가랑이만 자꾸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러고 있었는데 아주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웹소설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저는 웹소설에 맞는 첫 작품을 내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육교사 할 때 제가 다른 글을 안 쓴 건 아니에요. 쓰긴 썼는데 어쨌든 예전보다 좀 소홀하게 했는데 웹소설에 맞는 첫 작품을 내놓습니다. 더 RS라는 작품이었고 그때 문피아 유료 전환이 최고 전환이 레이드 커맨더라고 산호초 작가님의 레이드 커맨더라고 있어요. 이 작품이 유로 전환 그 조회수가 대략 4,000, 5,000 정도. 이게 최대치였어요. 그때 당시에 최대치였는데 제가 한 3,000 나왔던 것 같아요. 더 RS랑 3,000 정도 유료 전환 했었습니다. 이때부터 월천 작가가 시작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작품을 하고 그 뒤에 작품들도 그 결과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웹소설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고 제 제주도에도 좀 이렇게 소모임을 하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 저한테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간평 요청이나 이런 거를. 근데 그거를 일일이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 좀 저도 지치고 해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오시 컴퍼니 채널의 전신인 TV입니다. 어쨌든 이 백작TV라는 웹소설 강좌 채널이 지금은 많잖아요. 작가님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 백작TV 웹소설 강좌를 전문적으로 정식적으로 시작한 채널이 제가 아마 최초였던 것 같아요. 저 이전에 한두 분 정도는 있었는데 그분들은 좀 브이로그 식으로 해야 될까? 좀 그런 게 있었고 이런 강좌 영상으로나마 제가 거의 최초로 아마 하지 않았나. 영상적으로는 그렇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 카페에서 백작TV 찾아보시면은 카페 가입하신 분들만 1,000분이 넘고 그렇거든요. 초창기 때 좀 이렇게 수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해서 잘 되어가지고 팀 오시 매니지먼트라고 매니지먼트 회사를 하고 작년 10월 말경에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법인 설립의 의미는 아시겠죠? 일단 개인 사업으로는 이제 도저히 세금이나 이런 게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이쪽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는 얘기죠. 어쨌든 열심히 해가지고 저도 되게 열심히 일하고 해가지고 작년 10월달에 이제 법인 설립을 했고 그래서 오시컴퍼니라는 회사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 유튜브 채널이 중간에 한 1년 반 정도 비었는데 이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너무 이게 시간이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제 글을 쓰면서도 운영을 했는데 이게 조금 힘들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여러분들을 하고 같이 호흡도 하고 싶고 사실 이제 오시컴퍼니라는 회사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여러분들 작품 좋은 거 있으면 저희도 이제 같이 만들어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시컴퍼니 TV를 다시 이제 부활을 시켰습니다. 자, 일단 저는 그런 사람이고 이제까지 제가 강좌한 영상들 보시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긴 해요. 그냥 그럴듯하게 말하면 되는 영상이긴 한데 제가 왜 그런 영상들을 맨 앞에 배치를 했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방송 한 1년 반 그리고 매니지먼트 운영 한 3년 하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지금 작품 유통도 하고 계약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도 하고 요청하시면 저희
편집장이 하거나 아니면 좀 더 딥하게 들어가시고 싶은 분들한테는 제가 따로 시간 내서 하고, 어쨌든 그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예전에 방송 처음 시작했을 때는 기본기가 다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다 돼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레짐작을 하고 강좌 영상을 제작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분야에서 웹소설을 쓰실 때 어떤 게 가장 궁금하고 어떤 게 가장 필요할까, 그런 걸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느낀 게 그런 거예요. 기본기. 이 웹소설 시장에 대해서 1부터 시작하는 그런 기본기들 있죠. 1부터 2, 3, 4, 5, 6 이렇게 가는 기본기들,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그래도 좀 천천히 가되 좀 정확하게 이제 알려드리는, 그런 세세하게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첫 번째 시간부터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저희 채널에 올라있는 다른 영상은 굳이 보실 필요는 없고, 지금 2022년도에 올라오고 있는 이제 편집된 영상이나 풀 영상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그 원고 투고나 간평 요청 혹은 상담, 그러니까 뭐 웹소설 쓰기에 관한 상담, 인생 상담, 연애 상담 등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72.kr로 보내주시거나 카페, 네이버 카페입니다. 네이버 카페 오시컴퍼니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이쪽으로 들어와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페에서도 여러분들끼리 대화도 하시고 소통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네이버 카페를 선택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나중에 저희가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고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이제 그 플랫폼이겠죠. 플랫폼에 대해서 제가 많은 분들, 그러니까 순수문학을 오래 쓰셨던 분들도 그렇고 아니면 아예 이쪽으로 쓰시는 분들의 가장 벽에 부딪히는 단계가 플랫폼인 것 같아요. 원고를 쓰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 머릿속에 있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 글로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들고 이 작가님들이 어디 가서 이 물건을 어떻게 팔아야 될지를 네네네, 맞습니다. 백장님 맞습니다. 백작입니다. 백장님이에요. 네, 그래서 어디 가서 써야 될지 모르니까 이거에서 좀 많이 헤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엉뚱한 데 가서 쓰시거나 이런 경우도 많고. 네네. 그거는 일단 그 재밌는 걸 쓰는 거는 일단 둘째 치고, 이 쓴 글들 도대체 어디에 올려야 되냐 보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뭐가 있냐면 네이버 뭐 블로그, 블로그가 아니고 티스토리 블로그 뭐 이런데 올리시기도 하고, 카페 검색을 하셨나봐요. 그래서 뭐 웹소설 카페가 있으면 거기 가서 올리시기도, 혹은 뭐 요새는 오픈톡방 가서 막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요새는 너무 유명해졌기 때문에 네이버 시리즈 이런 거 있다, 뭐 카카오 페이지 스테이지 뭐 이런 데도 있다, 이런 걸 좀 아시긴 아시는데, 진짜 모르시는 분들은 뭐 블로그에 막 올리세요. 블로그에 올리고 티스토리 다 긁어가기가 이제 가능한, 이렇게 이게 가능한, 드래그가 가능한, 이게 드래그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 복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백작이 아니고 사실은 흰백작입니다. 흰백작. 일단 그 닉네임의 의미는 별 의미 없고, 그냥 그때 띈 단어가 흰색하고 백작이어서 그냥 흰백작으로 한 거고, 그게 참 저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에 올리셔가지고 이게 뭐 펑금지 이걸 안 해놔가지고 되게 재밌는 글을 쓰신 분들이 그걸 그대로 도용당하는 경우도 봤어요. 카페는 더 그래요. 저희 카페 가보시면은 저작권에 대해서 이제 엄중 경고를 해놨거든요. 만약 여기서 저작권법 위반이 일어난다면 저희는 회사 차원에서 그거를 고소를 진행할 거라고 이제 그 공지 남겨놓은 게 그거예요. 카페에 가면은 그 카페에서 올릴 수 있게 해놓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퍼가가지고 자기 작품이라고 막 연재해버리는 작가님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걸요. 뭐 오픈톡방도 이거 지금 이 온거 오픈하는 거 되게 조심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가가지고 그 소재만 쏙쏙 빼먹고 자기 글로 해가지고 올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작가일 때는 저도 그런 경우 좀 간혹 듣긴 했는데, 이게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정말 웃기더라고요. 네, 바꿔두는 게 맞습니다. 지우거나, 혹은 거기다 확실하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퍼가시면 나중에 고소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세상에는 여러분들처럼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디나 좀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걸 좀 명심하시고, 저작권 무조건 지키십시오. 어쨌든 이런 걸 보면 너무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게. 너무 안타까워.
자,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전 영상에도 제가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저희가 유통하고 있거나 혹은 좀 관련이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조금 나열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플랫폼이 있는데 지금 안녕하세요 개구리님. 카페에 가입 감사해요. 네. 플랫폼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플랫폼이 있는데 이게 많아 보이죠? 많아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이거보다 더 많아요. 플랫폼이 진짜 정말 처음 들어보는 플랫폼들도 많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 플랫폼들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이 아니죠. 플랫폼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요거보다 한 1.5배는 더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많은데 근데 일단은 뭐부터 말씀드릴 거냐면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1. 작가님들이 직접 연재가 가능한 플랫폼입니다. 이게 작가님들 직접 연재가 가능한 플랫폼. 지금 네이버 웹소설은 좀 특수해요. 여기는 작가가 직접 연재가 아니고 일단 심사를 통과해야 돼요. 네네. 일단 심사를 통과해야 네이버 웹소설 작가로 바로 등단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는 네이버에서 미니멈 개런티 선투자금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고 네이버 시리즈와는 좀 다른 차별성이 있죠. 풀모는 물론. 근데 여기가 좀 허들이 많이 높아요. 허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작가가 직접 투고할 수도 있어요. 네이버 쪽에 투고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시리즈에서 성적이 좋은 분들은 이쪽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래요. 계약을 하기도 하고 이거랑 이게 두 번째가 CP라고 해서 이거는 회사를 말하는 거죠. 매니지먼트를 통해 심사를 넣고 들어가는 법이 있어요. 네이버가 좀 신기하게 돼 있어요. 이 시스템 자체가. 근데 이것도 사실 어려워요. 확률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자, 매일 10시 무료라는 이런 이벤트 프로모션이 네이버에서 가장 좋은 프로모션인데 이거를 통과한 작품들도 웹소설 직계약까지 가는 직계약이라고 하긴 그런데 어쨌든 그거까지 가는 그 과정이 너무 험난해요. 이런 작품들도 어렵습니다. 어쨌든 웹소설 이거는 그냥 좀 잘 쓰시면 어쨌든 네이버에서 아마 연락이 올 겁니다. 하는데 이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 네이버 웹소설은 그냥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일단 네이버 시리즈예요. 여기도 작가가 직접 연재가 가능한 루트가 있죠. 배도나 뭐 이런 거 있죠. 챌린지 리그 맞죠? 요새도 있을 거예요. 이게 있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거의 뭐 유명무실을 해요.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되게 좀 힘들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힘들어요. 네이버 시리즈. 자, 네이버 시리즈 가면은 이렇게 있죠. 뭐 이렇게 이게 지금 네이버 시리즈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여기가 있는데 잠깐만요. 어쨌든, 이렇게 가는, 무료로 연재할 수 있는, 작가님들이 연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안 봅니다. 많이 없어요. 근데 챌린지 리그나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웹소설 쪽으로 뚫는다 이런 것도 방법은 좋은데, 사실, 많이 힘들죠. 정말 힘들어요. 여기를 가는 거는,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 거는 뭐냐면, 아니요, 있어요. 웹소설 쪽으로 이제 챌린지 리그나 원래 있었잖아요. 있는데, 네네네, 있어요. 그래서 이 시리즈 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네이버 웹소설 쪽으로. 맞아요, 그거. 근데 작가들이 직접 투구를 하거나, 웹소설 쪽으로 투구를 하거나, 챌린지 리그로 해서 웹소설 쪽으로 가는 건데, 이제 시리즈 쪽으로 이제 빠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에.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사람들이 많이 없는 이유가 뭔 거 같으세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보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사실 이 상황이 벌어진 거긴 한데, 문피아를 네이버가 인수를 해버렸어요. 인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무료 연재 사이트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문피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피아를 보려고 하지 굳이 네이버로 가서 안 본단 말이죠. 문피아 때문에 사실 네이버 이쪽에 챌린지 리그나 이쪽이 조금 죽은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여기가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하는 게 좀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여기는 무료 연재를 하려면 이쪽으로 해서 웹소설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시리즈 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정해지는데 굳이 이쪽으로 도전하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는 차라리 네이버 웹소설이나 시리즈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챌린지 리그나 연재하는 건 좀 제가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문피아 쪽에 그냥 연재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니까 문피아 쪽에서 성적 좋으면 네이버에서 무조건 프로모션 잘 주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좋은데 네이버 시리즈 같은 경우는 여기는 CP를 통해서 매니지먼트를 통해서만
에서만 갈 수 있어요. 심사를 그렇게 받아야 합니다. 아, 네, 뭐 그건 맞아요. 문피아노 남성향 맞는데, 근데 그 카카오 스테이지로 많이 가죠. 조아라나 여성향. 네, 맞아요. 네이버 웹소설 여성향이 맞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카카오 페이지에 많이 밀리다 보니 아무래도 중요동이 카카오 페이지 쪽보다 떨어지죠. 거기는 카카오 스테이지나 예전에 조아라 쪽에서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거기 좀 중요도가 떨어지죠. 여성향은 맞아요. 문피아는 남성향이 맞는데, 그러니까 판타지나 무협 쓰시는 분들은 문피아 쪽으로 가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야 문피아에서 그 성적이 좋으면은 문피아에서 계속 유료연재 하시고, 성적이 애매하다, 유료 전환을 했을 때 좀 애매할 것 같다 그러면 한번 이 매니지먼트 통해 가지고 네이버 한번 심사 넣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여기는 뭐 15에서 20화 정도를 가지고 한 2주 정도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빨리 결과가 나오는 편이라서, 이거 빠르면 저희는 한 일주일만 해도 나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네이버 시리즈로 가도 괜찮아요. 공식적으로 예전에는 심사를 했을 때 매얼무, 타임딜, 이게 뭐 어떤 뭐 두 가지 그게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는 매얼무 떨어지면은 타임딜은 없습니다.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매얼무 주기 조금 그런 작품들은 타임딜을 줬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타임딜이 없어가지고 매얼무 떨어지면 그냥 연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프로모션 다른 거 받고, 다른 거 뭐 선물 박스나 뭐 이런 거 1화당 5,000자입니다. 지금은 1화당 5,000자. 근데 지금 보면 추세가 좀 여기서 좀 줄어드는 추세예요. 보면은 그 카카오 페이지였나요? 어디도 4,000자로 지금 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뭐 근데 지금까지는 1화당 5,000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매얼무 타임딜 이 갈림길이 있었는데, 심사를 봤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근데 거기서 공식적인 어떤 타임들 준다 이런 건 없고, 나중에 매얼무를 들어가셔서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했는데 수익이 괜찮게 발생을 한다. 그럼 매얼무로 계속 밀어줄 거고, 아니면 거기에서 타임들을 한번 아마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더 발생시키는 어떤 프로모션들, 각 플랫폼에서 주는 프로모션은 제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워낙 좀 복잡하고 방대해가지고 일단 이거는 좀 참고로 하시고, 네이버 시리즈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네이버는 그냥 회사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페이지가 있죠. 카카오 페이지는 뭐 정통의 강자죠. 굉장한 강자. 여기서는 여기서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구나. 네이버는 아무래도 현판이랑 무협 쪽이 강세이죠. 뭐 로맨스, 뭐 여성향도 요새는 또 많이 따라왔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카카오 페이지에 조금 밀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대신 현판이나 무협은 카카오보다는 꽤 괜찮아요. 그래서 현판이나 무협을 도전하실 분들은 이쪽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문피와 연관되니까 더 그렇긴 하죠. 참 이게 기가 막히게 균형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한데 제 생각에는 지금 제가 볼 때는 현판은, 현대 판타지 같은 경우는 뭐 전문가물이나 이런 거는 네이버 쪽으로 도전하시는 게 훨씬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는 뭐 여러 현판의 독보적인 작가님들의 어떤 피드백도 그래가지고 매출이 이제 카카오 페이지에서 좀 많이 따라왔다고는 하는데, 아직은 뭐 네이버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자, 그렇다면 카카오 페이지는 뭐 정통의 강자라고 돼 있는데, 정통의 강자? 정통이 아니죠? 전통의 강자. 예. 인데 여기는 예전에 뭐 기다무가 기다리면 무료 상당히 강력했고, 작가들이 이거 하나만 보고 갔었죠. 근데 요새는 기다무 위상이 많이 줄었어요. 네네, 그렇죠. 웹툰으로 가기도 하죠. 프로모션 하면 작가에게 어떻게 하냐? 그거는 프로모션을 한번 뻥튀기 시켜주면은 작가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게 굉장히, 그 작품이 한 100만원짜리가 1000만원 수익을 내게 된다면 플랫폼도 당연히 이익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모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 파일을 확 커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프로모션이라는 게.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이 강력하잖아요. 사실 또 네이버 웹툰이 강력하기 때문에 네이버 시리즈에 있는 웹소설들도 상당히 좀 인기가 많단 말이죠. 어쨌든 네이버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근데 기다무 위상이 많이 줄었고, 예전 기다무가 지금 오리지널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무조건 회사를 통해서 갈 수 있었는데 카카오 페이지 스테이지가 생기면서 무료 연재가 가능해졌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카카오 페이지 스테이지가. 지금 보이시죠? 보이시죠? 자, 이제 공모전이
을 하고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죠. 소개해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지원작 목록 이런 식으로 뜨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판타지 랭킹 신작 뭐 베스트 지수 이런 걸 보면은 아시겠지만 글쎄 이게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는 편이에요 지금. 그래서 뭐 보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좀 잘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쉽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는 이게 판타지 무협 이렇게 들어가는데 카카오 페이지 소설들이 역으로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1차 플랫폼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약간 아쉬운 게 많아요. 그래서 카카오 페이지 2를 이쪽으로 넘길 수 있는 이벤트를 많이 해요.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작가님들이 예전에 CP 그러니까 매니지먼트만 통해서 들어갈 수 있었던 카카오 페이지를 이제는 무료 연재를 카카오 페이지 스테이지에서 하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길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카카오 페이지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에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많이 밀어주기도 하니까. 네네. 해가지고 여기서도 뭐 좋은 작품들 많으면은 이 카카오 스테이지가 커지면서 네이버 시리즈와 선의의 경쟁도 할 수 있고 문피아랑도 선의의 경쟁도 할 수 있고 하니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작품들도 되게 많습니다. 여기도 되게 많고 이제 뭐 카카오 페이지 들어가면 프로모션 같은 것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도 사실 뭐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문피아도 그렇고 네이버 시리즈도 예전에 뭐 큰 사건이 있어가지고 독자 수 많이 줄었을 때가 있거든요. 문피아도 그렇고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많고 여기는 또 신생 플랫폼이라서 관심과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플랫폼들이 커지면은 작가님들한테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누구 하나 독주해버리면은 작가님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프로모션의 이익이나 수익 같은 게 많이 줄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커지는 걸 응원하시는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들. 네, 제가 뭐 카카오 페이지랑 뭐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는 이런 게 좀 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아시겠지만 뭐 피코마는 일본의 웹소설 연재 사이트죠. 피코마랑 미국 쪽에 그쪽이랑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좀 커져야 돼요. 커지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좋습니다. 일단 저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무료 인재가 가능해졌는데 근데 아니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그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과도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라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좀 성장 가능성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해놓는 느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커질 수 있어요. 왜냐면 저기서 대형 작품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하면 저기서도 이제 독자들이 확 몰리거든요. 거기까지가 좀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또 플랫폼들이 좀 많아가지고 파이가 쪼개진 느낌인데 그래도 저는 저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커져야 돼요, 사실. 그리고 제가 뭐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어쨌든 저기서 컨택을 받아서 기담원나 오리지널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기회도 생겼는데 아직은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심사를 받고 났습니다. 심사는 여기도 한 20화, 25화 이거 기간은 아마 요새 좀 빨라졌어요. 3주에서 늦으면 한 5주? 이 정도면 나오는데 문제는 카카오의 일정이 거의 다 차서 런칭 일자가 늦게 잡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냐면 카카오 페이지의 특성상 모바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배너에 굉장히 그 무게중심이 실려 있어요. 배너에 굉장히 무게중심 실려 있는데 그 배너를 노출시킬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이다 보니 로테이션이 안 돌아가는 편이죠. 그래서 기한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TO가 좀 없다는 얘기죠. 네네. 이런 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오리지널, 월페 이런 거, 정통의 그런 것들. 여기는 한번 올라가면은 어쨌든 인생 역전이 가능한 플랫폼이기도 해요.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직도 강력해요. 근데 예전에는 기다무를 했을 때는 선 투자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기다무 심사 통과하면 MG를 받았었는데, 요새는 아닙니다. 매출에 따라서, MG를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합니다. 요새는 기담을 통과했다고 MG 안 주는 그게 좀 많아졌죠, 빈도수가. 카카오 페이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피아입니다. 문피아를 한번 볼까요? 문피아는 정통의 여기도 굉장히 강력한 곳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남성향 사이트 중에서 가장 접근이 쉬운 그리고 기회가 좀 공정하게 주어지는 사이트라고 한다면 문피아죠, 문피아. 여러분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곳. 근데 남성향이기 때문에 여성향 작가님들은 여기서는 좀 힘들어요. 좀이 아니고 많이 힘들죠, 많이.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여기 남성향 놀이터라고 부르면 좀 그런가? 네, 어쨌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시면은 여기 투데이 베스트 이런 거 많이 보시면 되고, 여기에 노출이 되면은 수익이 뻥튀기 될 수 있는,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24시
간 동안 어떤 식으로 작품이 어떻게 올라갔고 순위 변동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것도 보시면서 내 작품이 언제는 어떻게 됐고 다른 작품은 몇 시에 이렇게 들어왔고 이런 거를 보시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피아 전통의 뭐 그런 게 뭐냐면 이게 자유연재, 일반연재, 작가연재가 있어요. 처음 시작하시면 아무것도 없으면 자유연재로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일반연재는 75,000장가 그거 넘기면 아마 맞을 거예요. 일반연재로 넘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연재에서 시작해서 문피아에서 작품 하나를 완결하면은 작가연재로 갈 수 있을 거고 다른 플랫폼에서 두 작품을 완결하면 작가연재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문피아는 독점과 비독점점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 차이는 외부 유통의 시기, 플랫폼 수수료의 차이입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유통의 시기가 비독점은 그냥 막 가도 되는데 독점은 100화 이상 그럴 때 가면 됩니다. 그리고 플랫폼 수수료는 비독점은 40, 독점은 30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작가는 60을 가져가고 작가는 70을 가져가요. 근데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이것이 이렇게 또 안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안 돼요. 문피아 또 유명한 시스템이 그거예요. 그 수수료가 있어요. 플랫폼에서 그냥 떼가는 수수료가 아니고 이온이 그쵸. 예, MG가 미리 주는 투자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 애플 수수료나 뭐 구글 수수료 뭐 그런 거 있죠. 결제 시스템 수수료 이거를 작가가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7% 정도가 빠집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63%가 되고 여기가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완전한 70이 아니고 63%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가한테 들어오는 돈이 100원을 팔았다 치면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피아는 그렇고 문피아는 요새 지금 이혼 열풍이에요. 지금 트렌드가 이혼 열풍입니다. 유행에 진짜 정말 민감한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를 3대장으로 부르죠. 1차 유통 플랫폼 3대장이라고 부릅니다. 전통적으로 1차 유통 플랫폼이라면 이 세 군데를 가리켜요. 근데 요새 좀 달라진 게 있죠. 자, 노벨피아가 있죠. 노벨피아가 들어왔어요. 여기에 더해서 뭐 조아라도 있었는데 조아라는 뭐 거의 좀 안타까울 정도의 행보를 걷고 있어서 여기도 작가님들 스스로 연재가 가능해요. 합니다만 요새는 좀 힘들죠. 그리고 이제 떠오르는 데가 노벨피아죠. 조아라의 어떤 그거를 노블레스였나요? 예, 이제 시스템을 가져온 게 노벨피아예요. 여긴 정액제. 노벨피아가 정액제 사이트예요. 정액제가 뭐냐면 하루에 얼마를 내면은 어떤 작품이든 뭐 시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정액제가 사실은 전체 시장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그걸 쓰지 마세요 이런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작가님들 알아서 이렇게 선택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뭐 이렇게 근데 제가 노벨피아 작가님들 순위권 작가님들을 많이 컨택을 해봤는데 다들 너무 지쳐하시는 것 같아요. 글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지쳐해요. 많이 지쳐해요. 왜냐면 여기는 진짜 좀 많이 좀 갈아 넣어야 된다라는 인식도 있고 실제로도 갈아 넣고 있어가지고 좀 많이 좀 지쳐하시는 게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순위권에 가면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좀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편당 결제 조금 무서운 분들 여기도 많이 오시기도 하고 근데 좀 저는 편당 결제로 가면 좋겠다는 거. 왜냐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영상에서 여기는 2차 유통이 안 됩니다. 2차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딱 여기서 끝나요. 수익이 여기서 끝나버려요. 1차 유통 플랫폼이라고 하자면 딱 1차 유통만 끝내버리는 그런 거.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 작품의 독자들이 머무르는 시간만큼 분배가 되는 거라고 시스템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작품이 많을수록 독자들이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작가들은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많이 써서 올리겠죠. 그러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많이 써야 된다는 게 하루에 뭐 서너 화, 너 5화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게 힘들어요 사실. 얼마나 힘든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는 뭐 자극적이고 뭐 이런 게 갈 수도 있어요.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뭐랄까 여기 특색이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뭐 어쨌든 그런 특색이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노벨피아가 있고 뭐 그다음에 여성향의 요새는 리디북스가 굉장히 강력하죠. 리디북스가 여성향에서는 거의 뭐 1차 플랫폼으로 봐도 무방할걸요. 여성향 한에서 1차 플랫폼으로 봐도 무방. 여기서 굉장히 수익이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남성향은 좀 약해요. 이게 이상하게 여기도 여성향이 강력해요. 네, 좀 다른데 어쨌든 뭐 그건 비슷합니다. 저희 노벨피아 작가님들하고 순위권 작가님들
들하고 많이 컨택을 해봤거든요. 예, 비슷해요. 근데 좀 다르긴 다른데 시스템 상에는 그게 좀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고 어쨌든 리드북스는 그거 원고를 많이 올리면 그게 그런가요? 그게 그렇게 되나요? 이번에 문제가 하나 생긴 게 20초 그거 문제 생긴 거 그거 때문에 아닌가요? 그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20초 정산 안 되는 거. 이거는 노벨 피아노 그럼 어쨌든 그거는 한번 제가 더 자세히 알아봐서 노벨 피아노 따로 제가 뭐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따로 잡아드릴게요. 그거는 네네. 존오블은 진짜 사람을 갈아 넣고. 자 리드북스 지금 이경은 작가님도 지금 보시면은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여기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사이트 같아요. 근데 판타지 무협은 왜 안 크는지 모르겠다 하는 느낌? 좀 컸으면 좋겠다는 느낌? 그래서 여성향에 한해서 1차 플랫폼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남성향은 2차 플랫폼이 맞죠. 2차 플랫폼으로 봐야 되고 여기는 CP를 통해서 갈 수 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뭐 북팔이라든지 뭐 로망티크라는 곳은 또 이제 여성향 이제 그런 곳이죠. 여성향 연재 사이트죠. 북팔 저희가 정산되는 게 보면은 북팔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많아요. 작품 수도 많고 그런데 2차 뭐 플랫폼인데 2차적으로 유통되는 플랫폼이에요. 근데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다?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좀 많이 좀 힘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불팔도 좀 포텐이 있는 사이트이긴 한데 저희 쪽에서는 좀 그래요. 저희 쪽에서는 아직은 조금 수익이 좀 적지 않나. 그리고 로망티크는 뭐 정통의 뭐 여성향 이런 사이트라서 자, 로망티크 하시면 이제 여성향 작가님들은 여기 다 아실걸요? 그죠? 뭐 이런 데도, 아시는 분도 많을 테고. 그래도 굉장히 많은 정통의 이제 뭐 그런 데고. 여기 가서 많이 정보도 얻으시고, 뭐 연재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로맨스나 로판이 그 많은 작가님들 없으셔가지고, 제가 이쪽으로는 깊게는 잘 모르긴 하거든요. 이게 여성향 쪽으로는. 근데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라고는 하더라고요. 여기가. 나중에 여성향 쓰실 분은 뭐 로망티크나 아니면 리디 이쪽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스토어가 신기한 곳이에요. 여기가 그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좀 합쳐진 곳인데 여기는 의외로 제대로 터지면 굉장히 수익이 잘 나는 곳이에요. 수익이 굉장히 잘 나요. 여기도 2차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수익이 굉장히 잘 나는 곳이에요. 리디북스도 그렇고 일단 2차 플랫폼 중에 강자라고 부를 수 있는 곳 원스토어. 뭐 실제 예로 제 작품도 여기 들어갔을 때 1000만 단위로 찍힌 적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북큐브도 예전에 그 웹소설 초반에 좀 강력했던 곳이긴 해요. 근데 요새는 제가 볼 때도 아직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지는 않는 곳이라고 보이는데 그래도 이런 플랫폼에 연재가 되면은 그래도 수익이 계속 나니까 잘 버시는 분들도 잘 버시고 하실 거예요 아마. 여기도 저희 쪽이나 아니면 다른 매니지먼트 대표님들이나 혹은 유통되는 제 다른 작품들이 있거든요. 다른 매니지랑 계약된 작품들이 보면은 그렇게 많이 이제 발생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아쉽다. 그러니까 미스터 블루도 굉장히 여기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원래 만화 사이트였는데 만화 보는 사이트였는데 웹툰이나 만화를 보는 사이트였는데 소설 쪽으로 넘어왔거든요. 어느 정도 투자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왔어요. 여기도 왔는데 여기도 꽤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되게 많이 발생하는 곳이에요. 여기도 놀랄 정도로 좀 괜찮게 발생하는 곳. 미스터 블루. 저도 여기 덕을 좀 톡톡히 본 기억이 나네요. 미스터 블루. 여기 이렇게 많은 플랫폼이 있는데 수익이 어떻게 나냐 이렇게 생각이 드시잖아요. 저도 작가 때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사실. 근데 신기한 게 보면은 그 댓글들을 보면은 여기에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플랫폼에서만 이렇게 보시고 리디에서만 보시고 원스토어에서만 보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특히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딱 하나 이 미스터 블루라는 사이트에서는 여기만 딱 진득하게 여기서만 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각 사이트들마다 2차 유통을 할 때 이렇게 좀 이제 수익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수익이 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 만약 미스터 블루 좀 들어간다 하면은 그 수익을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브릿지라는 사이트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알라딘은 다 아시는 뭐 알라딘 맞습니다. 서점 알라딘. 예스24도 있고 하나름이라는 데도 있고 하이북도 있고 피우리 판무림 막 이렇게 많아요. 되게 많죠. 봄툰도 본사가 꽤 강력한 곳이죠. 근데 봄투는 아직 제가 알기로 웹소설 쪽으로 아직은 오픈이 아직 좀 제대로 안 됐나 뭐 그렇게 들었는데 미소설 이런 데도 있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요. 무툰이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 많으세요. 여기가 보시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무협이 강력해요. 오시면은 다 무협이 굉장히 강력한 곳이에요. 보이시죠 지금 탑 이제 이런 데 보시면 이제 지금 판타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거의 다 무협이잖아요, 보시면. 그래서 여기 독자층이 거의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많다. 그리고 여기서 뭐 잘 터지면 뭐 한 달에 5, 600만 원씩은 뭐 이렇게 많이 벌린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툰 여기도 괜찮습니다. 여기도 꽤 괜찮고 한번 터지면 진짜 여기도 제대로 터지는 곳이라서 이 무툰 들어간다고 하면 그래도 좀 기대를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툰 들어가신다면. 물론 그 2차 플랫폼이기 때문에 프로모션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긴 합니다. 상황은 많이 달라지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되게 신기한 게 그 나이가 연세들이 좀 있으셔서 그런지 댓글이 너무 순수해요. 너무 댓글이 진짜 너무 순수해요. 아, 너무 좋아요. 감상평이 보세요. 악플에 가까운 어떤 게 조금 재밌네요. 이 정도가 좀 악플에 가깝고. 보세요. 되게 이게 보면 선풀들만 이렇게 많아요. 보면은 작가로서 되게 진짜 글을 쓰고 싶을 정도로, 글을 쓰는 맛이 나는 정도로 이렇게 보세요. 되게 좋지 않아요? 전 되게 좋거든요. 여기 되게 힐링이 돼요. 댓글들 보면은. 무툰에서도 이렇게 본인 작품을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이거 글쓰기 힘들다, 뭐 어디 뭐 네이버나 이런 데 가서 아우 너무 매운 댓글에 지쳤다 이러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좀 힐링하시고. 예, 맞아요. 연령대가 좀 높으세요, 여기가. 여기 가서 좀 댓글로 좀 힐링하세요, 여기. 힐링하시고, 이제 멘탈 좀 찾으시고, 이렇게 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플랫폼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고, 어느 정도 제가 드리는 정보들에 대해서 약간은 좀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맞습니다. 대부분 맞는데, 좀 약간은 오차가 있는 부분, 혹은 아까 노벨피아처럼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을 제가 다시 알아봐가지고, 방송을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할 때는 이 정도로 좀 가볍게 설명드리고 지나가고, 영상을 따로 제작해가지고 여기서 뭐 어느 플랫폼에서는 원스토어 독점력? 뭐 다른 데는 뭐 리디북스 이렇게 가겠죠. 거기는 2차 플랫폼으로 가는 거죠. 혹은 거꾸로 1차 플랫폼으로 오기도 해요. 뭐 무피아나 이런 데도 오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연재할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서. 그리고 아까 2차 플랫폼들은 거의 다 2차 플랫폼이라는 게 그게 뭐냐면, 여기 1차 플랫폼 여기 3군데 4군데 리디까지 한 5군데라고 칩시다. 제외하고는 다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계약을 그렇게 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남성향 작가님들이라면 저는 이제 문피아를 추천을 드리고, 여성향 작가님들이라면 뭐 로망틱 이런 쪽도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여성향의 뭐 카카오 페이지도 굉장히 강력한데 요새는 리디북스가 카카오 페이지를 넘었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죠. 간평은 오늘 말고 간평 시간을 좀 정해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평을 주 한 2회나 1회로 정해서 주말에 하던지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간평이 이제 규칙을 좀 정해야 될 게, 간평은 1화가 아니고 3화 정도 주시고, 간평 시간은 주 2회 정도 로 잡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커뮤니티 게시글로 해서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본인의 글이 간평을 받는다 그러면 그때 와주시면 되겠죠. 1화 말고 3화 정도로 주세요. 제가 이제까지 1화만 봤던 거는 간평 받고 싶으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했는데, 사실은 1화만 보면은 제대로 된 간평이 안 돼요. 3화 정도 봐가지고 어느 정도 전체적인 흐름도 잡아드리고 그런 게 맞거든요. 그게 훨씬 도움 되실 거예요. 네.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간평요? 아니요. 저랑 이제 오프라인 간평 때는 저랑 따로 잡았을 때, 따로 잡고 이제 그 디코나 구글 미트 하시자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진행할 거예요. 방송 간평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시컴퍼니 주간 3화만 공모전 준비 중입니다. 이제 4월 말이나 뭐 5월 초쯤에 문피아 공모전 하잖아요. 그거 지나서 하던지면 그 전에 하던지 일단 일자가 안 나온 것 같아서 일단 3화만 일단 준비하시고 공모전 참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품도 드리고 할 테니까요. 이거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즐길만한 이벤트 이런 것도 많이 준비할게요.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많은 걸 좀 만들어 가고 싶네요. 네, 지금 웹소설 예, 있어요. 지금 제 유튜브 가보시면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올려놓은 영상 있고요. 영상이 있는데 지금 2022년도에 다시 그걸 좀 정리해서 그 갱신해서 올려놓는 영상이 있는데, 지금 22년부터 시작된 영상들을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나왔네. 자, 보면 5월 11일부터 진행 예정이라고 하네요. 뭐 10억이죠. 10억이 걸렸죠. 공모전이 작가님들한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 기회를 뺏는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이 아니면은 조금 많이 묻혀버리는 경우도 있고, 경쟁률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거기서 좀 힘들어지는 그런 것도 없잖아 있고, 그런 게 좀 있어서 이건 일단 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러네.
어쨌든 이 공모전에 휩쓸리는 게 싫다 그러시면은 카카오페이지나 네이버 쪽으로 심사를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경은 작가님은 제 그 유튜브 보시면은 그 영상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설 쓰기라는 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동영상 보시면은, 자,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게 지금, 언제야? 3년 전 이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두근두근 내부는 신경 쓰지 마시고 2년 전에 저희가 매니지먼트 하기 전에 팬미팅을 했었거든요. 잠깐만, 한후 같다. 팬미팅 영상도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뭐 등등. 문표에 대해서 이렇게 문표 연재하는 방법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뭐 투고하는 방법, 뭐 이제 뭐 지금 22년도 들어서 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도 건필 하시고요. 웹소설 쓰는데 이제 힘 좀 내시고, 일단 저희가 회사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마 곧 공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지금 웹소설 강좌 영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편집이 되고 활자화가 돼서 책으로 나오면 어떠신 것 같으세요? 잡법서라고 해야 되죠. 그건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네, 뭐 당연히 우리 회사에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건 제가 제의를 드릴 것 같아요. 웹소설 잡법서 이런 거를 지금 기획을 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요? 이북도 좋고, 네네. 뭐든지 괜찮은데, 뭐든지 도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한번 제가 기획을 잡아서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구체화가 되면 한번 공개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거를 직접 출간을 할지 아니면 뭐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클라우드 펀딩 이런 쪽으로 텀블벅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진행을 할지 이걸 좀 생각 중이에요. 클라우드 펀딩을 만약 진행을 하게 되면은 제가 지금 섭외해 놓은 일러스트 작가도 있거든요. 일러스트 작가랑 해가지고 되게 좀 다르게, 네. 근데 트렌드가 변하면 활자된 책은 올드해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기본기를 계속 강조드리는 거였어요. 작가님들의 멘탈, 그리고 작가님들의 의지, 마인드, 각오, 이 기본적인 게 잘 되면요, 어쨌든 트렌드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떻게든 거기서 변형에 대해 응용을 할지언정, 지금 트렌드에 휘둘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온이 키워드입니다. 이온 키워드로 글을 쓰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마 흔들리는 거겠죠. 그게 좀 나중에 바뀌는 거겠죠. 네, 일단 그거는 저희가 기획 잡히고 이제 구체화하고 있으니까 그건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SF가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쵸. 근데 제가 기획하고 있는 작법서는 좀 다를 거예요. 그 기존의 형태랑 좀 다른 작법서로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춤 영상 이런 것도 드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편집해서 드리는 영상들 말고 펀딩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맞춤 영상 해서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가지 생각 중이에요. 어쨌든 네, 좋습니다. 인풋 하시고요. 좋습니다. 저도 인풋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요새 인풋 많이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 전개? 네네, 전개. 그거는 좀 고급 기술이라서 일단 기본기부터 조금 이렇게 다지고 나중에 해도 될까요? 나중에 제가 그런 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아무래도 예전에 방송했던 거랑 제가 오프라인 클래스를 진행하면서 뭐 느꼈던 거랑 매니지먼트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거 좀 총망라해서 지금 커리큘럼을 다시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차근차근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기는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나갈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이렇게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제 트위치 아이디가 사라졌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죠. 어디 갔을까요? 해킹일까요? 뭐 그렇게 막 중요한 아이디는 아니어서 그게 좀 그렇긴 한데,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번 방송 때 트위치가 안 켜졌던 거예요. 오늘 부랴부랴 만들어 놓긴 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 유튜브도 많이 봐주시고 지금 구독자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막간을 이용해서 구독, 좋아요, 뭐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야 이 채널이 크면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좀 많아지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좀 너무 강의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편집장이랑 뭐 브이로그 이런 것도 토론회 이런 것도 하고 토크쇼나 이런 것도 잡고 제가 외부에 나가서 외부 방송도 진행하고 할 생각이에요. 제주도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보여드리고 딱새우, 흑돼지 이런 거 먹으면서 여러분들 대리만족 시켜드리면서 저는 살 찌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도 하면서 답답하지 않게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또 캠핑, 또 백패킹 이런 것도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랑 같이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라면 제가 뭘 못하겠습니까? 그 제주도에 전문 스튜디오가 있거든요. 그런 거 통해서 또 뭐 웹소설 전반적인 뉴스나 이런 것도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이제 저랑 이제 같이 호흡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